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의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이콘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해주는 소소한 이야기에도 왜 이렇게 감동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3명의 강연자가 이 자리를 채워줄 예정인데요. 먼저 강연자들 만나기 전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뚝딱이 아빠 김종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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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커튼을 열어서 무얼 볼까요? 다음 세대 마이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이콘의 엄마 같은 분이시죠? 이혜근 권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근입니다. 네. 또 오늘도 함께 하시네요. 크리스천 유튜브 크리에이터 SNS로 또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고 계신 분이시죠? 최진원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혼일성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예안교회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신교회 초등부 산돌 자연학교 CGS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학생들 함께 하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 첫 무대는 어떤 학교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시은이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며 통영에서 올라와 기독교 학교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혜란이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사라는 기독교 유아교사가 꿈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달란트를 가진 청소년 강연자들이 꾸미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신교회 초등부를 다니고 있는 4학년 최시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셔서 이곳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은 예수님을 전하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꿈꾸며 기대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작은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방송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TV, 교회 방송, 그리고 교과서 촬영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방송인이 아닐 뿐더러 주변에 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꿈을 주신 것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을 찾는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로 인해 제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찬양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찬양으로 저를 깨워주시는 엄마로 인해 피곤한 아침이 아니라 방긋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큐티책을 펼칩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의무감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매일매일 정말 놀랍게도 제가 고민하는 것이나 속상해하는 것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큐티를 통해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설레임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오늘도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큐티를 마친 후에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 전에 간단히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식사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선물로 책을 사주시거나 아빠가 꽉
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이 생기거나 등등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외칩니다. 다시 아침 식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사 후 등교를 하지 않을 때는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줌으로 선생님을 만나기 전이나 학습방 동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어린이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만큼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 모든 수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큐티와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인해 친구들보다 학교 공부 시작이 늦어져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유튜브에서 율동을 찾아뛰며 같이 찬양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어느새 훨훨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때 피아노 반주를 하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갈 때쯤 말씀 한 절을 필수하는데 이때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나에게 똑같은 상황에 주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 후에 암송 한 절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이 다 같이 드립니다. 인도자, 찬양, 대표 기도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동생과 저는 많이 하고 싶어 해서 잠잘 시간은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아빠의 축복 기도와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읽으면 스르륵 꿈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저에게 감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아나운서라는 꿈이 생기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면 제 마음이 더 기뻐지는 것을 느꼈고 준비물을 안 챙겨온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 친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성경학교가 열렸을 때 동생이 다니고 있던 유치부에서 찬양과 율동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는 교회 방송국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방송을 위해 여러 카메라와 많은 편집 기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추천으로 과학교과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계절에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갈아입으며 그 계절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곧 나올 과학교과서를 생각하니 너무 신이 나는데요. 마치 잡지에 나오는 연예인 같은 기분입니다. 저에게 참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으로 인해 참 행복합니다. 끝으로 제 앞에 김인우 아나운서께서 계신데요. 제 꿈이 아나운서이기에 제가 연습한 뉴스 멘트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 아나운서 최신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이 많이 사라져 아쉬웠는데요. 대신 가정예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정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이 넘쳐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가정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네! 그럼 이것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빙고 초등학교 4학년 최시은 학생의 첫 번째 무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준 아나운서 멘트는요. 너무 감동적이고 10년 뒤에 이 자리에 있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시은 학생은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들었는데 강연 마친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매일매일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강연 마치고 나니까 매일매일 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마이코는요,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은 학생처럼 교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은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데 이렇게 그야말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시은 학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시은 학생을 예뻐하고 계실까요? 근데 이런 습관을 갖기까지 힘들진 않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때요? 어려웠어요. 어떤 게 어려웠어요? 학교 가기 전 그 큐티를 읽으며 지각할까봐 무섭기도 했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니까 배고프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나니까 오늘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감사한 일도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교회 방송에 나갔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저희 동생의 유치부에서 그 한 번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잘한다며 계속 연속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그때. 그렇군요. 이 자리에 충신교회 초등부 선생님이신 오기림 집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시은이 교회 생활 모습도 보셨을 거고 이렇게 강연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리 시은이는 정말 보시다시피 학교에서도 늘 밝아요. 밝고 웃는 얼굴이고 네. 찬양과 율동도 너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행사마다 아주 잘 참여하고 있어요. 국가 공부나 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 또 모든 행사 적극적으로 다 하고 또 레인보우 프라미스 성경 큐티도 빠짐없이 해서 예, 또 전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또 그림 일기로 예수님 그림도 그리고 품 붙잡고 가는 또 시은이도 그리고 표현을 너무 잘해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우리 귀한 자녀입니다. 네. 참 평소에도 교회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율동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짧게 한 소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고맙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네요. 참. 근데 교회에서 뿌듯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건데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달력에다가 기록을 하면 식당 앞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식당에 갈 때마다 우리 가족 사진을 볼 생각을 하니 너무 신나요. 그럼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려서 그렇게 그림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너무 귀한 믿음의 가정이네요, 정말. 이 자리에요. 시은이 어머님 김세연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시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큐티, 또 가정 예배, 또 자기 전에는 아버님이 또 축복 기도까지 해주신다고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계신데 이렇게 따님이 강연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많이 떨리는데 네. 이 시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은이의 기도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네. 하루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은혜들이 좀 있던가요, 어머님? 사실 일반 학교를 가게 돼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웬만하면 찬양으로 계속 들려주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같이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고 네. 무슨 순간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고 너무 감사하죠. 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사실 학교나 교회 이렇게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참 쉽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가정도 함께 힘을 보태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혜근 권사님, 시은이 강연 어떠셨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정말 믿음의 유산.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일 물려줘야 할 정말 가장 귀한 게 믿음의 유산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가정인 것 같아서 너무 보기도 좋고 부럽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꿈이라 그랬는데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잘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요. 맞습니다. 목소리 톤도 그렇고 발음도 너무나 정확하고 정말 앞으로 훌륭한 그런 아나운서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너무 예뻐요. 맞습니다. 네. 저 살짝 위기의식 느껴요, 지금. 시은 학생, 아나운서라는 꿈은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저는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무대에 서니까 음. 행복하고 재밌기만 해요. 그래서 오. 제가 아나운서가 는 꿈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최시은 아나운서만 떠올리면 기독교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을 위한 거니까요. 너무 멋있네요. 나중에 꼭 이 자리에서 저랑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은 양의 꿈을 응원하고요.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최시은 학생이 너무나도 멋진 첫 무대를 열어줬습니다. 이번에는요,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의 나혜란 학생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GS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혜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이콘에 출연했던 학생들 중에 제가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온 출연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희 학교는 바로 이 빌딩 안에 있는 CGS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CTS 방송자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네요. 저는 오늘 저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한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 이전과 지금 이후의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사건 전에 저를 돌아보면 저는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엉망으로 살았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 그저 별다지 큰 일을 겪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놀고 지내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그리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학년에 배워야 됐던 것들을 모두 알지 않아도 그냥 1년이 지나면 학년이 당연히 올라가기에 저는 공부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저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어쩌다가 그냥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는 그냥 지금껏 얻어진 것처럼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그냥 주어진 상황을 마주하지 않고 피하기만 급급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살던 도중 제겐 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할머니의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CTS 방송을 보시다가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나온 프로그램을 보시고 어머니께 이 기독교 학교를 추천하셨습니다. 위에 두 오빠들을 키운 후 셋째와 넷째인 저와 제 동생을 기독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기도하던 어머니께서는 이때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당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제 폰을 제출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알았어요 엄마 끊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후딱 끝내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얼떨결에 낚싯밥을 문 진짜 물고기처럼 완전 저는 그냥 서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은 통영인데요. 가족들이 사는 통영을 떠나 서울에 학교로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 친구들과 헤어진 것은 물론 저는 저의 가족들과 저의 고향과도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놀던 저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너무 큰 사건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익숙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고 다른 나라 언어까지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다 보니 저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한동안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더군다나 낮은 레벨부터 공부를 시작한 학업은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던 저에겐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사건을 통해 값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물줄기를 따라가는 방식의 수업 방식과 그리고 학업과 진로, 시간을 때우고 나면 학년이 올라가 있던 생활에서 내가 나의 학업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해내야 했었습니다. CGS는 나이에 따라 학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를 모두 익히고 배운 다음에 그제서야 그 다음에서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할 정도로 공짜로 얻은 학년들이 아닌 진짜 공부를 해야 학년이 올라가고 고민을 해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방식의 학습 방식을 통해 저는 좀 일깨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토론 그리고 수업을 통해 저는 저의 진로와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점심시간의 나눔은 저의 영의 양식이자 그리고 지금은 제 삶의 유일한 중요한 위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질서 있게 살아가다 보니 저의 미래를 향한 태도에서도 점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쳐다보지도 하지도 않았던 저에게 매일 스스로의 그날의 학습 분량을 목표로 세우며 살게 되보니 이건 꼭 끝내야지 하는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가 세운 나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게 뿌듯하고 해볼만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을 즐기고 놀기보다는 저의 행실과 내가 1년 뒤엔 2년 뒤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숙제가 있어도 하기 싫어서 그냥 놔두고 그냥 방치하고 미루어뒀었는데 그리고 성적도 나빠도 좋아도 그냥 난 괜찮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CGS의 공부 방법은 정말로 깐깐했습니다. 학습 목표를 세우며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숙제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나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면서 저는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고 규칙과 질서를 통해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살다 보니 제 인생길에도 점점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질서와 책임이 저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한 되게 신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여는 메리 세일이 참 좋았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공부를 한다는 것이 등급으로만 나누어졌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매일 내가 나 자신과 약속을 하는 학습의 분량을 잘 해내면 칭찬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는 학습에 대해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 생활에서 노력하거나 모든 애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그것들을 보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저의 학교 생활이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작은 노력들을 모으고 모아서 물건들을 사거나 먹을 것을 사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위크라고 선교를 하는 한 주가 있었는데 그 주간 동안 양초를 만들고 그리고 간식거리도 준비해서
판매를 하여 생긴 수익금과 가정마다 모은 물품들도 함께 모아서 선교지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든 수제 향초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선교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스태핑 스톤이라는 찬양팀에 함께 들어가 보자고 제안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지원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전혀 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싱어로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른 언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구나 알게 되었고 진짜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전에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친절하고 따뜻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낮은 단계의 저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면서 지원해 주시고 한 계단씩 제가 그동안 놓고 오면서 방치한 학습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곳에 오고 보니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런 평안함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언행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내뱉기도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싸울 때도 감정이 격해지면 네가 어쩌니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내가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도 없었던 별 필요도 없던 말들을 꺼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 급급했었는데 먼저 화해하기도 꺼려하고 말을 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일쑤였습니다. 1년 전에 저는 배려가 없고 말의 표현도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말과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혹여나 좀 잘못된 말을 해서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먼저 생각한 다음에 말하고 그 말에 혹시라도 친구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뭔가 학교 내에서 페이스에서나 학교 내에서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배려를 지난 1년간 꾸준히 배웠기에 이렇게까지 제가 바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자라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 성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저의 꿈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화 동아리를 통해 그림에 관심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고 그 이후 그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예수님 닮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성되게 사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매일 틈틈이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개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러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가는 이 힘이 길러진 게 기독교 학교에서 입학함으로 시작된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자라가는 이 모든 과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나혜란 학생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이콘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강연이 다 솔직해요. 아주 솔직하게 느낀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요.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저희 한번 만났을 수도 있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니 근데 CTS와의 인연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때 말해준 것처럼 CTS 방송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할머님이 보시고 권해서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나에게 그럼 CTS란? 제게 있어서 CTS는 좀 오래되고 특별한 좀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곳이기도 하죠. 이 자리에요. CTS 임혜영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셨길래 그렇게 할머님이 득달같이 이렇게 권하는 전화를 인상을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입학하게 되신지 그때 사연을 들으셨나요? 네. 사실 통영이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어머님께. 아.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이 아이를 부모님 떠나서
서울로 유학 보내는 건 좋지 않으신 생각 같다고. 네네. 근방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일단은 만나야 한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두 아들을 공교육과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삶들을 살게 한 연후에 딸들은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하셨고 갈대 상자에 이 딸들을 넣어서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보내시고 싶으셨던 것 같고 이 아이들을 엄마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고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아이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 말에 꽂히셔서 보내신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혜란 네. 학생이 CGS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변화하기까지 어머님의 참 귀한 결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집이 통영이니까 뭐 통영에서 서울이 뭐 한두 시간 거리도 아니고요. 그렇죠? 삶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코로나가 제가 딱 입학했을 때 딱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동안 친구들과 아무래도 낯선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반년 동안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시간들을 다 딛고 이렇게 잘 적응한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합니다. 참 학교 생활 후에 가장 변화한 점으로 말해줬던 것 중에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건 저도 그런 학교 생활을 했지만 저희는 시간이 차면 한 학년 올라가는 그런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성취해야 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 시스템이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CGS는 1년 개근해도 못 미치면은 못 올라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애석하게도 그러나 행복하게도 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 시스템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네. 괜찮아. 이 말은 뒤집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지 않고 시간이 나의 학년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게 저주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회인 거예요. 모르고 막 지나갔던 학년이나 이런 학습들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신자된 우리에게 너 10년짜리 신자니까 뭐 10년짜리 신자로 그냥 뭐 이름표 붙이자 이게 아니라 네. 괜찮아. 너 아직 10년짜리 신자지만 너 아직 2년 정도 되는 사람처럼 어린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혜란이 같은 경우도 그런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학년의 네. 단계들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 과정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이렇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 예,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네. 괜찮아, 다시 해도 괜찮아. 너가 사이즈가 이게 좀 옷이 컸구나. 조금 줄여보자. 네. 줄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 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시스템 덕분에 뭔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참 길러나갈 수 있는 좋은 기간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란 학생 그러면 그동안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뭘까요? 다 같이 탤런트 쇼, 탤런트 쇼? 네, 학예 같은 그런 거를 다 같이 뭔가 의견도 모으고 역할을 나누면서 역할 분담도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좀 활동을 했던 게 처음으로 활동을 했던 게 제일 가장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꿈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선교하는 데 좀 쓰고 싶어서 그런 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의 그 교육관 네. 저는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맹할 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맹자의 할머니가 손녀 딸을 위해서 이게 이사를 가서 네. 교육 환경을 바꿔주는 거. 그런데 그게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할머니께서 너무 잘하셔서 할머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매력이 너무 있는 친구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막 재밌게 시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강연 재밌게 잘 들었고 네. 사실 그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학창 시절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보내온 네.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훌륭하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네,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잘 품고 힘든 시간 잘 견뎌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멋진 학창생활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다음 세대 마이콘 벌써 마지막 강연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산돌 자연학교 이사라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돌자연학교 고등학교 2학년 이사라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작은 생명, 사랑스럽기만 어린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던 뉴스라 모두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사실 정인이 이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2년 전 학교에서 사회탐구 시간에 아동학대를 주제로 탐구를 하게 되면서 저도 아동학대라는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본 사건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소상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사무용品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보육교사가 3살 아이 7명에게 손바닥과 같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40번이나 피닐로 찔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건인데요. 이유는 그 아이가 수화음제를 틀려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빠가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아빠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때린 거죠. 죽도록 때린 거 아니거든요. 아빠로서 때린 건데 라고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보육교사가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더러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마땅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의 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기독교 유아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아픔을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아이가 잘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학교 유아부에서 매주 1시간씩 아이들을 돌보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봐온 우리 학교의 유학교 아이들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늘 좋은 말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뉴스에서 아이들이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시작한 지 2달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지도하진 않지만 수업을 참관하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아학교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웃음소리는 지켜보고 있는 저까지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유아학교 실습을 하며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다면 저의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은 회색인데 왜 빨간색으로 칠했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했다면 왜 빨간색으로 칠한 거니? 라고 물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유아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A라는 아이를 때려 전치 3주의 멍이 들게 했다는 그런 아버지의 교육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학교 실습 외에도 아동 관련 서적을 읽으며 저의 생각을 키워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는 깁스와 제이디 같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디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살 제이디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로 시골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늘 몸을 구부리고 다니는 제이디는 성적 학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 정근을 오신 토리에 쓴 선생님은 제이디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이디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 함구증은 두 여동생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의 표현이며 몸을 움츠리는 것은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디라는 책을 보며 참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이디가 토리 선생님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토리 선생님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제이디의 행동을 지켜보며 기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의 작은 행동도 지켜보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토리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은 인물이 한 분 더 있는데요. 바로 평생 아동교육에 헌신한 영국의 교육가 샬론 메이슨입니다. 우리 학교는 샬론 메이슨의 교육 철학에 따라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소개로 샬론 메이슨의 교육에 대한 글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글에서 샬론 메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 원칙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아이들의 두려움이나 사랑을 비밀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또는 자연스러운 욕구에 맞지 않는 놀이로 인해 아이들의 인격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능력과 알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착하게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 것이다. 저도 아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또한 학대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대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산돌 자연학교 이사라 학생의 강연, 마지막 강연 들어봤습니다. 다소 좀 무거운 주제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짚어줬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강연 마친 소감이 어때요? 일단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요. 왠지 모를 뿌듯함과 그리고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밝게 웃네요. 우리 사라 학생이. 아동학대, 최근에 너무나도 크게 이슈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다음 세대가 나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어른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회탐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이런 문제들, 사회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사실 사회 문제 탐구 시간 전에는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 수업을 계기로 사회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자리에 사회 과목을 지도하시는 박정은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뭔가 교과서를 위주로만 해서 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적 이슈나 세상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사라가 했던 사회탐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골라서 다 다른 주제들로 이렇게 탐구를 했던 수업이었고요.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사회탐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민교육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중요한 생각들을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산돌 자연학교는 예전에요. 동물 친구들을 사랑했던 그 학생 있잖아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연 친화적인 수업에 특화된 학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학교다라는 새로운 점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장주경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사라 학생이 강연에서 샬롯 메이슨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했는데 어떤 정신인가요, 선생님?
네, 저희 학교는 그 샬롬 메이슨이라는 영국의 기독교 교육가의 그 교육 이념으로 세워졌는데요. 네.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현대의 학교를 세운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하셨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물가로도 데려가시고 산으로도 데려가시고 물고기도 잡아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서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교육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샬롬 메이슨 교육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한 가지가 살아있는 책이라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저희 사용하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샬롬 메이슨 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참 모델로 삼기에 정말 좋은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라 학생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학교 수업은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체육 수업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몸으로 노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체육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수업이 한 가지 있다면 매 학기마다 가는 자전거 여행인데요. 자전거 여행. 자전거 여행 가서 반 친구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이야기하면서 타는 것이 너무 좋고 만약에 잘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응원해주면 같이 완주하는 게 좋아서 자전거 여행을 자랑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그런 뭔가 현장 학습들을 통해서 뭔가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꿈이 기독교 유아교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아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러면 어떤 유아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질 수 있게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가서 뭐 체험 활동 같은 거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아이들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또 좋은 토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라 양을 통해서 우리 더 어린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늘 그런 얘기들이에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이제 엄마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게 그 부모와 또 선생님과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금 어른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잘못된 사랑도 너무나 많잖아요.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정말 따뜻한 선생님이 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요즘 너무나 걱정돼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권사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함께한 소감 들어봐야겠죠? 김정석 집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오기림 집사님, 오늘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보셨잖아요. 또 어떠셨어요? 아이들 강연 들으시면서? 정말 저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은 정말 이렇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목으로 아주 튼튼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임혜영 선생님.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저희들을 참 많이 돌아보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바라보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듣게 됐고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안고 숙제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